네, 이 영상을 찍다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제가 변두리 이 방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유튜버처럼, 파워포인트로, 멋들어지게 그래 못하고, 맨날 이래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끊어지면 또,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영세 밴드에 맞게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변두리 영세 밴드는 저렇게 살아남구나. 그러시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초대형 백화점의 현수막 이런 부분에 쓰이는 원단이다. 이 부분은 플렉스 원단에서 틈새 시장, 특수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얘가 딱 보시면 뭔지 알겠죠? 그죠? 구찌의 뱀 로고. 딱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근데 이 플렉스 원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만일 이 초대형 원단을 만드는데, 쪼매맣게 이렇게 짜투리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겠죠.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이 플렉스 원단을 스타플렉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기술력은 뭐냐 하면요. 한 번에 몇 메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 하는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1m, 한 번에 2m, 한 번에 3m. 이거를 얼마만큼 넓게 만들 수 있느냐. 스타플렉스가 주력으로 하는 건요. 2001년도에 라미네이팅 공법이라는 것을 써서 5m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세계 최초였어요. 세계 최초로 어떤 라미네이팅 공법 이런 걸 개발해서 이 플렉스 원단 시장을 점점 잠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스타플렉스가 자리를 잡고 시장을 점점 넓혀가는 시기였고, 지금을 보면 이런 플렉스 원단의 광고 어떤 이 부분의 시장에 한 점유율이 한 70%, 국내는 한 70% 정도를 스타플렉스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쪼매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런 플렉스 원단은 중소업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시장 진입이 그렇게 많은 참여자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플렉스에서 독점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계속 잠식을 하고 있어요. 유사 업체들이요. 이 부분에서 플렉스 원단을 생산하는 스타플렉스의 어떤 경쟁 업체라고 하면 주로 국내보다는 중국에 많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이나 국가 정세에 따라서 스타플렉스의 어떤 실적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회사는요, 최근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재밌고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요, 2020년, 21년, 22년 이 실적을 보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직전 연도, 21년도만 봐도, 매출액이 850억에 순이익이 한 70억, 영업이익은 38억, 적자, 이런 났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지금 3분기까지 감안해 봤을 때 매출액도 작년 거를 이미 벗어났어요. 창사 이래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순이익은요, 작년에 한 해 동안 70억 났는데 올해 3분기에 순이익이 77억 났어요. 그리고 2분기에 41억, 1분기에 15억. 그러니까 올해만
분기별로 보면 1, 2, 3분기가 순이익이 15억, 41억, 77억 급증을 하는 구조죠. 영업이익도 1분기에 보면 8억, 2분기에 20억, 3분기에 33억 점점 급증을 하고 있죠. 저 부분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는 회사가 창립 이래 최고의 매출과 실적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 기본적으로 유보율은요, 한 2100%, 부채 비율은 49%. 그러니까 뭐 부채는 그진 없는 셈이죠. 대주주 지분이 한 51% 되고요. 시가총액이 400억대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그런데 저 부분이 이익과 시총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시총이 400억대다. 저 부분이 매력적이고, 그럼 왜 스타플렉스가 올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느냐? 그 부분을 이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타플렉스는요, 그 2016년도에 베트남 시장을 진출을 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베트남이 굉장히 급발전하는 그런 나라니까,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던 나라니까 그 시장을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베트남 경제 성장 규모와 맞추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베트남 법인이 엄청난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올해 베트남 법인까지 연결 재무제표로 이래 보면 이거 약간 욕심을 내면 진짜 사상 최대치 순이익이 한 200억대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3분기만 해도 작년을 넘겼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400억밖에 안 된다. 그죠? 싸도 진짜 너무 싸죠. 이익이 2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400억이다. 그 중에 대주주 지분이 51%니까, 그죠? 유통 가능 주식수 200억. 이익 나는 거나 유통 가능 주식수 시총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베트남 시장, 베트남 법인이 왜 이렇게 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이 회사가요, 올해 빼고 작년부터 한 10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쭉 다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가 가장 빛나는 시기, 이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2016년도가 총 매출액이 853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63억, 영업이익이 101억, 이 정도 났어요. 저게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치인데, 그러면 2016년도에 왜 저렇게 좋은 실적이 났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플렉스 원단의 경쟁 업체는 대부분이 중국 업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국 업체가 항상 정치적인 이슈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 저 당시도 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심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시도 중국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혀 맥을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스타플렉스가 다 대처해서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익이 급증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똑같죠. 그죠?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어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어떻게 해요? 중국은 시진핑 상기가 들어서면서 상하이 방을 다 추출하면서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단속과 억압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경제는 오히려 후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업체 역시도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반사 이익을
스타플렉스가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베트남 법인이 지금은 중국의 어떤 특수한 정치 환경, 이 부분은 쉽게 해소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시진핑 3기가 지금 시작되면서 한 1, 2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스타플렉스가 베트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30주년 맞이해서 이번에 어떤 경제 교류 협력 이런 방안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도 베트남으로 또 진출할 것이고 베트남의 많은 국가 프로젝트나 사업을 우리 기업과 협업을 할 것이고 그래 되면 똑같이 스타플렉스가 그쪽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우리 기업도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 홍보라는 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봤을 때 스타플렉스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400억대 저 정도 이익을 내는데 싸도 너무 싸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금투세 10억 이상 유예 저 부분을 봤을 때도 스타플렉스 같은 이런 구조를 누군가가 10억 이상씩 막 매집을 해놨다. 그래 보기는 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대처 투자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요, 가끔 보면 정치주로 엮이는데 지역이 저 충북 음성 그쪽에 공장과 본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시장에 뭐 윈하이텍이나 이런 음성 쪽에 있는 종목들이 김동연 종목으로 막 이상 급등을 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한교익하고 뭐 사회이사 때문에 엮인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김동연 그죠 고양이라는 이유로 충북 음성 이쪽으로 여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스타플렉스가 엮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굳이 참고를 하자 하면 스타플렉스가 그 음성 지역에 어떤 본사와 공장이 다 있다. 그래서 가끔 엮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뭐 김동연 테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난다. 무조건 난다. 그리고 이 베트남 법인 연결 재무제표로 계산해 보면 저거보다 훨씬 많이 난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사상 최대 이익이 난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400억대다. 이런 대폭 실적 호전주로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단지 시장에서 소외되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종목을 손을 대고 매집을 하고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실적이 충분히 따라주는 저평가 종목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는 이 베트남 테마가 불 수도 있다. 그래 됐을 때 베트남 경제교역 뭐 최고 수혜주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스타플렉스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테마가 아닌 정치 테마가 아닌 실적 호전주로 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전체적으로 품절주의 특징이 그렇죠. 오를 때도 쉽게 잘 오르지만 내릴 때도 수급 영향상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 방에 몰빵이 아니고 항상 관심 있으면 분산 투자를 해요. 분할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했으면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한 10% 빠지면 추매를 하겠다. 20% 빠지면 또 추매를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 매수를 해서 안 빠지고 바로 오른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한 방에 몰빵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나마 이런 종목은 또 워낙 어떤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니까 신용도 거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올수록 뭐 신용이나 반대매매 이런 어떤 부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봤을 때 이런 종목이 어떤 베트남 테마든 뭐든 엮이면 어떤 급등주의 어떤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스타플렉스를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테마는 신선하다. 신선한 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다는 것은 탄력 있게 팡팡팡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테마는 의외로 급등주가 잘 나온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타플렉스는 지금 사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테마로 안 엮여도. 그렇지만 시가총액 400억에 저 정도 이익을 뽑아내면 언제든지 세력에 어떤 세력이든 작업 대상이 될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을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한번 보십시오 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